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룰이 바뀔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고서 하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리포트입니다. 국토연구원은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책 연구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곳에서 나온 리포트이기에 우리는 그 이면에 담긴 메시지를 매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숫자는 바로 1058조 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58조 원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추산한 우리나라의 전체 전세 보증금 규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언젠가 계약 만기 시 세입자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할 돈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명백한 채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고 금융권은 이것을 공식적인 빚으로, 즉 시스템 내에서 철저히 관리되는 가계부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이 전세보증금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연구원 보고서의 핵심 논점 중 하나는 바로 이 1058조 원이라는 거대한 사적 채무를 은행이 직접 인식하는 공식 부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적 시그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세보증금이 공식적인 가계부채 데이터로 편입되게 된다면 어떤 수치 변화가 일어날까요? 현재 GDP 대비 100% 안팎에서 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단숨에 145% 수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서상의 통계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유동성 압박이 가중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 전반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리스크 축적의 시작점입니다. 왜 국책연구기관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의 부채화라는 거대한 화두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자산관리와 시장 흐름에 어떠한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지 지금부터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데이터와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국토연구원은 지금 전세대출과 보증금 문제를 이토록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강력한 커플링, 즉 동조화 현상의 메커니즘을 짚어봐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토연구원은 방대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우 유의미한 통계 수치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대략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매매 가격 역시 0.98%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가가 1억 원 오르면 시차를 두고 매매가도 거의 1억 원 가까이 따라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린다는 가설을 국책연구기관이 공식적인 수치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세가 상승의 근본적인 동력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시계를 2013년으로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3년 당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사실상 국가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사적인 채무관계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할 리스크가 크다면 은행은 결코 세입자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반환을 보증해주겠다고 나서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보증서만 있으면 전세금의 80%,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무리 없이 대출이 승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전세대출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에서도 완벽하게 자유로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출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시장에는 전세자금 명목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쉽게 더 큰 금액의 전세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게 되면 앞서 국토연구원의 데이터에서 확인했듯이 3개월에서 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 가격에 직접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대출이 쉬워져서 전세가가 오르고 그 전세가가 다시 갭 투자 등의 형태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 메커니즘. 이것이 바로 지난 10여 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키워온 핵심 구조였습니다. 정부와 국토연구원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이라는 이 구조적인 사이클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펀더멘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즉,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시장의 막대한 유동성 파이프라인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만 향후 금융 시스템 전반에 축적될 수 있는 더 큰 거시 경제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국토연구원 보고서의 정책 제안들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경제적 배경입니다.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토연구원이 이 전세가 상승의 악순환이라는 끈질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그 핵심적인 솔루션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정책 제안은 단일 조치가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3단계의 계단식 규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단계의 규제안은 시장의 숨통을 한 번에 조이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서서히 조여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자금 조달 구조와 투자 패러다임을 완전히 재편하려는 매우 전략적이고 강력한 마스터 플랜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이 언급한 1단계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이미 우리 시장에 적용되어 작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의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주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집이 한 채 있는 유주택자가 본인 소유의 집은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본인은 또 다른 곳에 전세를 살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 DSR 규제의 그물망을 교묘하게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1주택자가 추가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간 소득과 기존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부채의 상환 비율을 은행으로부터 철저하게 심사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무리한 갭 투자를 1차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잉여 유동성이 전세시장이라는 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조치입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이 1단계 규제에는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상태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위한 가벼운 준비운동에 불과합니다. 진짜 실질적인 파급력과 충격파는 바로 2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단계의 핵심 제안은 바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도 전세자금 대출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전세시장의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력 수요층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무주택 세입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그 어떤 논리도 쉽게 깰 수 없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명분 아래 사실상 금융규제의 성역처럼 여겨져 보호받아 왔습니다. 본인의 실제 소득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보증기관의 든든한 보증서 한 장만 발급받으면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자금이 은행을 통해 거침없이 대출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에도 개인의 갚을 능력, 즉 소득 수준에 정확히 맞춘 DSR 규제에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시장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장 직격탄을 맞는 곳은 바로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전세